40년간 이런 형태의 급락형 사태는 없었죠. 자,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현재 주가 폭락의 위험성, 그 공포에 대해서, 2부는 반등 시그널의 희망까지 오늘 1, 2부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공포와 패닉, 정말 위험한 흐름입니다.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까지 36%까지 밀렸었는데요. 이런 차트가 왜 위험하냐면 차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지지선과 차트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래 위로 이야기해서 여기가 위에 뚫어내는 자리를 저항선, 밑에 이 흐름을 지지해주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해서 자, 우상승 흐름의 지지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죠. 그럼 이걸 돌파를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일치합니다. 하단을 잘 보십시오. 이 라인을 안 깨고 심하게 안 깨면 다시 상승을 계속 해주는 추세가 있다가 이 라인을 깨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락하는 봉이 하나 생기면서 흐름이 꺾여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갈 듯 하다 이걸 못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는 봉이 나와버립니다. 이 장기 패턴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박스권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살렸죠.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줬는데 지금 이 라인을 어때요? 다시 이 라인을 깨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상승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라인을 깨버리니까 갑자기 급락봉이 나오면서 계속 연속해서 출현하고 있죠.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지지선을 살리고 못 살리고의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조금 중요한 게 전 세계 정권사들 그리고 한국의 정권사들이 AI 인공지능 로봇 있죠. 인공지능 보트로 프로그램 매도 매수하는 관점이 약 70%가 된 정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급락형 패턴은 아마 사람이 아닌 이 프로그램 매도에 걸린 어떤 특정한 그 값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패턴 같아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인데요. 이때는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메르스 사태가 여기서 발생하고부터 이렇게 급락한 자리가 나와요. 여기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보시면 36%가 밀렸죠. 지금 딱 이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다만 여기는 상당히 긴 주간 그 약간 이 2배, 3배 정도 되는 긴 주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 급락입니다. 급락. 미국 증시 같은 한국 증시는 이 정도였는데 미국 증시는 그 당시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똑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덜하면 한국이 이렇게 같이 반등의 소지가 있는데 미국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지표를 깨버렸습니다. 지금 10년 지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깨고 이탈을 해버렸어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 꼬리가 생겨서 이걸 반등이 나오는 어떤 소재가 필요합니다. 반등의 소재, 반등의 소재. 그러니까 소재라면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호재가 지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미국 그 행정부나 그 트럼프나 연방준비은행 이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초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독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원유 분쟁이 있죠. 원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게 또 터졌어요. 터지다 보니까 이 주가가 완전히
도미노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지지선을 보시면은 이 장기 지지선입니다. 지금 이걸 벌써 뚫었죠. 뚫어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0년 지표를 근데 오늘 이걸 뭐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이거 끌어올리지 못하면 정말 패닉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상황을 보고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용 미수 스탁은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신용 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이 있죠. 이게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그게 차트. 자, 신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딱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저점이었죠. 그럼 신용이 매수로 여기는 여기서부터 해서 매도가 된 거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신 거예요. 상승 직전에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여기 6만 원 정도 찍자마자 6만 원을 찍자마자 갑자기 신용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신용. 빚을 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 이 삼성전자 오를 사라고 굉장히 많은 그 유튜버들이 떠들어댔죠. 저는 반대였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한제나 시총 상한제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얘는 이미 27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다. 이거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짜리가 아니다. 이거 사서 수익이 크게 날 일이 좀 희박하다. 여기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동영상을 제가 몇 개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렇게 세계 1등 주식이다. 100만 원 간다. 4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 간다. 이런 관점. 왜 그 일반인들을 이렇게 현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가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6%까지 빠졌던데 지금 반등이 좀 있네요. 뭐 종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샀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끊임없이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이 신용이. 이 신용을 밀기 위해서 이 외국인들은 2%만 매도를 했는데도 주가는 이만큼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2%만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은 이렇게 많이 밀렸죠. 30%나 밀려버렸잖아. 이 심각한 상황이. 근데 이 종목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참 희한한 게 왜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안 사다가 여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네요. 여기 얼마 된 9만 원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일반인들이 9만 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다가 갑자기 폭락하니까 또 계속 줘서 담습니다.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이게 전망이 좋으냐? 전망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중국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의 그 수출하는 물량이 57%에서 67%입니다. 그 삼성전자만 수출하는 물량이 56%고요. SK하이닉스가 나머지 10%, 11%입니다. 이 정도 되는 물량의 그 수익이 영업 실적 같은 게 있죠. 실적이 중국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이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를 하잖아요. 그 반도체 굴기가 뭐냐면 중국이 DRAM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57%, 67%를 받는 이 물량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력 갱생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앞으로 수익이 그 실적이 반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100만 간다 이런 논리로 반도체 주식을 자꾸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다 살펴봐야 되겠죠. 이
차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 보셨죠? 신용 미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신용 미수가 저렇게 많이 쌓이면 일반인들 그냥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 주가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신용 미수는 일반 외국인이나 기관이 신용 미수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 한국 주식 30년 동안 신용 미수자들 를 안고 상승을 한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아까 차트에 보시면 신용 미수가 다 소진되니까 그때부터 상승을 하잖아. 항상 모든 차트를 보십시오. 신용 미수가 다 털릴 때까지 밉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한다 했죠.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 지금 공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관하고요. 외국인 증권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계속 공매도를 할 권한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고 언론에 공지를 하냐? 국가금융감독위원 이거 사기를 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됐죠. 시장 조성자는 ELS나 ETF 이 파생 상품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밖에 설명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융감독위원회입니까? 그렇죠? 거래소에 전화를 해도 똑같습니다. 몰라요. 제대로 모른대. 이게 무슨 자, 백신의 완성이 되면 경미한 부작용 백신 선별해서 빠른 임상실험 통과할 수도 있다. 기온 상승과 전염성, 자연도태, 코바 활성이 4도에서 14도 정도가 가장 민감하게 확장성이 좋다.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15도에서 18도가 됐죠. 오늘은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18도가 되니까 이 코바가 이게 상황이 좀 많이 감소했죠. 근데 이게 한국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 점도 있고 반면에 이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여기는 추운 지방이 아직까지 이 베이징이 여기 있으면 여기 위에 그렇죠? 이게 여기가 말하면 간도 지방 이런 곳 있죠? 만주 지방 이쪽에는 아직 추우니까 여기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 중이고 이쪽은 확진자 수가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요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변동성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그널은 요 두 개의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게 사람 임상까지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리고 1년 걸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팩트를 가장한 이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팩트를 가장한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상이 승인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첫 임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3일 전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단계 보면 지금의 폭락 패턴을 멈추기 위해서는 상하한제 15% 다시 회귀해야 한다. 지금 상하한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지금 보면은 하루에 150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 가까운 29%, 27%의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해서 그래요. 아침에 거래량이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특정한 종목들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수급 일반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인기주 말고 인기가 없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아침 되면 공매도를 계속 쳐서 내렸기 때문에 15%에 닿는 순간에 하한가에다가 그냥
다 같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반대 매매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없애려고 하면, 이런 폭락 흐름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좀 둔화시키려면 이 상한제를 반드시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15%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의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 도입이 됐는지, 그거는 정말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개장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3시까지 뭐 단축 뭐 20분에서 30분을 줄여라. 이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경미하겠지만. 공매도는 원래 시장 조성자가 70%를 칩니다. 그동안 계속 70%를 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조, 작년 그 2019년도에 100조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쳤는데 110조를 쳤는데, 여기에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들도 공매도 칠 수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죠. 작년인가부터. 여기 1조 한 5천억, 7천억 정도만 일반인이 쳤고요. 나머지 기관이 30조입니다. 30조를 그 우리나라 주식에다 공매를 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조는 70 거의 80조 가까운 돈은 외국인이 쳤어요. 외국인 정권사. 그럼 이 돈의 70%가 아니고 거의 90%는 누가 쳤습니까? 시장 조성자잖아. 근데 시장 조성자가 쳤던 거를 지금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하는 말은 뭐죠? 이 사람들만 못 치게 한 거야? 지금 공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편법을 적용해서 공매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2부 희망. 반등의 시작과 그 시그널. 좀 전까지 뭐 공포만 얘기했는데, 자, 빌 게이츠 모든 기업 활동 중단하고 이사직 사퇴하고, 큰 기업에 두 군데 이사인데요. MS사와 버크스 헬스웨어, 워렌 버핏의 회사죠. 이 이사인데요. 여기 다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코바 백신 개발에 모든 시간과 자원을 헌신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 말로는 백신 임상 시작 후 최장 10주 이내, 임상이 이미 시작됐죠. 3월달부터 시작됐고요. 여기서부터 10주 이내에 게임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답니다. 확신한 건 아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이미 백신의 항체 형성된 거는 실험실에서는 이미 된 상태고, 사람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다. 동물 실험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사람 임상이 시작된다라는 건 동물 그 유의미성 그 임상이 초단기적으로는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임상 결과만 좋으면 워렌 버핏은 갑자기 어떻게 한다? 항공사 주식과 항공사 지분을 막 사기 시작했다. 항공사가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동이 안 되고 있죠. 국가 간에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여행도 안 가고, 거의 90%도 넘는 정도의 항공 물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마이너스 90%라는 말입니다. 다른 업종은 마이너스 30% 정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90%가 돼버린 거예요. 항공사,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가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워렌 버핏은 이 항공사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백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워렌 버핏이 확인을 했을 거다. 워렌 버핏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투자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거의 뭐 80세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투자를 거의 70년 동안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 그리고 자기가 확신이 가지 않는 거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고,
이렇게 봤을 때 항공사를 갑자기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걸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그럴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코바 전염성, 확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3월 15일 이후부터 14도에서 14도를 넘어가지고 15도, 18도가 되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요 내용은 이용돈 PD, 아시죠? 이용돈 PD 채널 A 예전에 했던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용돈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바 관련한 영상, 기온 관련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 법규로는 6월에는 가능했던 법규가 특별법으로 인해 3월 1주차부터 이제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4일에서 20일 이내면 1차 유효 의미 결과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심지어 빠르게는 4일에서 5일이면 지금 투약하고 있는 사람의 그 진행 속도나 이런 결과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4, 5일이면 오늘이 19일인가요? 19일이면 3월 25일쯤부터 해서 4월 25일 사이, 4월 5일 사이, 4월 10일 정도 안에 어떤 결과물이 언론에 배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기간만 좀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나다, 미국, 독일, 스위스, 홍콩, 한국 등에서 이게 이미 임상 같은 게 진행되거나 백신이 만들어져서 한국은 뭐 이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국에서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지만 그걸 받아서 지금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항체 형성 실험용 DNA 백신은 완성 상태다. 임상 테스트만 남았다. 그리고 임상 테스트도 지금 이제 시작했다. 특별법으로 이미 임상이 시행 중이고 중국은 이미 블라인드 실험으로 상당한 결과물이 나왔다. 전염성 사망률 등이 1%대로 줄었다. 요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자, 우리 한국의 어떤 박사분이 이노비오라는 회사에 이분이 이걸 벌써 언제 만들었냐면 1월 10일을 만들었네요. 자, 임상 시험 신속 허가 절차 승인했다 이렇게 나왔죠. 미국하고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하고도 협의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주식 투자의 대가 올해법에서 망해가는 항공사들을 왜 사모으고 있냐. 뭐 델타 항공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델타 항공 말고 또 다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가 있는데 그런 항공사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알짜배기 항공사들을 막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은 공포감에 빠져서 코스피가 영원히 2000포인트가 다시 구경도 못할 것이다. 지옥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들은 조만간에 역사적인 보복적 소비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법에서는 그 보복적 소비를 해외여행으로 본다.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못했던 일을 해외 바이하고 계약 확정 뭐 이런 거 다시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다시 온다. 그리고 집에 갇혀 있고 뭐 소비 위축으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레이저 활동이나 뭐 운동 그리고 여행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소비가 붐이 일어날 시기가 곧 온다. 그게 언제냐면 코바 임상이 성공적으로 1차, 2차가 나오면 바로 그게 터질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분이 괜히 이렇게 항공사를 사는 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포를 이기십시오. 공포를 이기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제 주관적인 건데요. 이 수치도 제가 계산한 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외국인 자, 수치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수치가 정확하게 안 맞지만은 그 기간이나 뭐 어떻게 이 관계에 된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는 뭐냐면 관점이 이 보는 관점이 실매도와 공매도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과거에도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제가 뽑아봤었거든요. 자, 외국인 매수 동향으로 보는 현재 주식시장의 위험성 진단 단순 분석입니다. 지수는 2200에서 쭉 해서 쭉 밀렸죠. 지금 오늘 1470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외국인들이 얼마나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한국 주식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와,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팔고 도망가자 라고 했으면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530조에서 560조 가량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영국, 뭐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뭐 아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 450조 정도가 거의 미국 돈일 겁니다. 350조였나? 하여튼 미국이 가장 큰 금액을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갔으면 지금 주가가 밀린 상황으로 봤을 때 포인트 마이너스 4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적어도 최소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200조 정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200조가 팔렸으면, 매도가 됐으면 실제 한국 주식이 투자할 가치가 없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차익 거래는 매도 2조 7천억, 단기 차익 거래 4조, 매수에 5조 매도. 그럼 요것도 매도겠죠. 그럼 이거 6조 7천억. 그렇죠? 근데 나머지 매도된 거는 공매도, 비차익 거래 28조에. 다 합쳐도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24조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단기 차익 거래는 여기서 빼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다 합쳐도 30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조도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조가 매도가 돼야 되는데 저게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밀렸을까? 넣고 빼고 해서 반대 매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반대 매매를 만들어서 주가가 계속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외국인 왜 금융투자, 증권사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이탈을 만들어서 70조가 붕괴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그냥 떡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매도되는 금액은 그닥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 10%나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걸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무너집니다. 실제로 매도되는 건 없는데 누군가가 이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매도되는 게 200조 정도 빠져나왔으면 정말 한국 주식 다 팔고 도망가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실매도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대형 파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한국뿐만 전 세계 증시 이게 정말 큰 대형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주식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좀 정말 패턴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 러시아 주식 같은 경우에 흐름이 실제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매도라는 겁니다. 가짜 매도.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매도라는 건 자기가 돈을 다 팔고 나가버리면 다시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판 거야. 근데 200조도 안 팔았는데 절반도 안 팔았는데 아까 뭐지 제가 한 10%밖에 안 팔았댔잖아요. 외국인이. 그 정도밖에 안 팔렸다는 거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닥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과거 폭락 시험과 비교해서 보면 IMF, 리먼 사태, 코바 사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세 개를 나눠보면 이때 IMF 때는 마이너스 70%고 리먼 사태는 마이너스 52%인데 코바 사태는 오늘 좀 전에 마이너스 36%죠.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30%인데요. 마이너스 36%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자, IMF 때는 왜 이게 발생했냐? 여기는 이 어떤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 이 항목이고요. 이거는 진짜 돈이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재정은 어떤 상황이냐? 요거는 그 뒤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긴 이유, 그게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폭락할 수밖에 없을 이유. 자, 여기 보시면 IMF 때는 과잉 투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과잉 투자. 전 세계 아시아, 특히 신흥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IT, 인터넷 웹 있죠. WWW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사업이 엄청 커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과잉 투자를 해서 기업 대출을 엄청나게 해줘서 좀비 기업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은 게 갑자기 어떤 특정한 재정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미노 파산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부실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아서 결국에는 은행까지 전부 다 도산이 동시에 돼버린 상황이죠. 과잉 투자, 기업 부실 대출, 아시아 재정 위기 이게 3정부가 생기면서 이렇게 완전 연쇄 도산이 일어나 버린 사건입니다. 기업 부도율이 30%,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가 그냥 도산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3개만 도산됐으면 상관없이 그 막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엮여 있는 그 금융기관 자체가 다 도산돼 버리는 상황까지 몰려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기업 부채율, 기업과 정부의 돈이 없던 시절. 자,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정부의 돈이 많고 기업이 그 유보율이 많아서 돈을 쌓아놓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눌렀으면 기업 부채율이라도 낮으면 괜찮았겠죠. 은행이 막아줬을 수 있었고, 근데 은행이 못 막으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거나 정부에서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 지원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IT 부실 기업, 구시대 기업이 연쇄도산을 일어나서 우리나라 자산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리먼 사태는 부실 파생 상품 사건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때 이제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자산이 3천조 달러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이게 미국의 부실 부동산인데요. 그게 부실 부동산에다가 돈을 직업도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융자를 해줘가지고 집을 담보로 빌려준 겁니다. 그 담보에 담보 해서 뭐 최종으로 따지면 그 담보 그 집 한 채에 담보가 엮여 있는 게 60건이나 신용 그 파생 상품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전부 다 종이 조각처럼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정말 큰 사건인데 지금 그런 위기가 왔냐? 오지 않아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가 생길 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 정부들이 꼼꼼하게 지금 어느 정도 ELS 방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분산을 해놨습니다. 분산을 해놨기 약간 좀 안정성은 있어요. 지금 재정성은. 근데 리먼 사태 때는 그게 자체가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미국 행정부와 국회가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리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첫 단추에서 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리먼을 살려줄 거냐 행정 사인을 해야 되는데 노 해버린 겁니다. 노 해버렸어요.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갑자기 흘러내리는데 또 여기서 국회에서
이거 막아줄 거냐, 다른 금융기관이 엮여 있는 거 막아줄 거냐 했는데 또 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르르르 연방 그 미국 연방 준비원회 있죠. 거기서도 이게 통과가 돼야지 뭘 재정적 지원을 해줄 텐데 노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나중에 막은 거는 그 미국 연방 준비은행이 막은 건 맞아요. 근데 이 트럼프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하고 미국 국회 그 상원 하원 있죠, 상원이죠, 상원에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 세계 60개국에서 120개국의 은행들이 한 국가에 한 3, 4개의 은행들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 큰 사건이죠. 자, 은행 부채 비율, 금융사들이 부실 운영. 그 당시 외환보유고가 800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도 막기가 힘들었다. 갑자기 이 정도 되는 돈이 사라진 사건이니까. 자, 코바 사태는 어떠냐? 코바 사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코바로 인한 거는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 그렇죠? 감소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가계 도산, 좀비 기업 도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생겼고요. 그런데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들은 돈을 지금 굉장히 사상 그게 우리나라 뭐 거의 50년 동안 보면 기업들이 가장 현금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정부, 우리 한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OECD 35개국인데요. 회원국 중에 최상위입니다. 최상위야. 그 일본은 최악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 그다음 미국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잖아.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정부 재정 건전성은 있는데 너무 빚을 안 내서 이게 문제입니다. 빚을 못 내게끔 당파 싸움 있잖아. 그게 국회끼리 양당파가 좌파 우파끼리 각 뭐 반대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너 왜 이걸 재정 진출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냐, 우리나라를 부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 이게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기획재정부는 이게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명한 건 좋은데 너무 긴축 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빚을 낼 때는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관점, 해외 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요. 자, 정부 재정 건전성은 좀 매우 양호하다. 전 세계적 비교 우위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안전등급 유지 중이다. 현재는 현금 유보율이 넘치는 시점이다. 자, 외환 보유고가 1,400억 달러고요. 가용 스왑이 4천억 달러다. 그렇죠? 총 거의 5천억 달러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도미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기면 약간 좀 다른 개념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충분히 총알을 쏴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조 정도라고 합니다. 1,000조에서 2,000조까지도 늘릴 수 있다. 지금 이 공포를 막아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지금은 다 막아줄 수 있는데 요거만 해결하면 돼. 그쵸? 지금 공포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코바가 제대로 또 안 잡힐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건 임상 실험 통과를 해야 되고
그게 백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문제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학기술로 안 잡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항체가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라는 자체만 봤을 때 약간 임상을 법적으로 이게 뭐 약간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문제는 있죠. 하지만 이미 자 내가 수술할 때 내가 이게 걸렸는데 임상에서도 몇 가지 문제되는 약들은 걸러버리고 요런 거는 부작용이 좀 덜한 거니까 요거는 내가 임상을 오케이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해주고 하면 요 정도는 내가 걸렸으면 오케이 해서 사인 받아서 임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임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완치가 됐거든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재정 악화나 금융 붕괴 조짐, 정책적 지원 프로세스가 아닌 특정 세력이 개입되거나 주가 폭락하는 부분, AI 프로그램 매도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 부분을 조사해서 빨리 고쳐야 될 텐데 거짓 시그널과 진짜 시그널 주가의 폭락 패턴이 무언가 많이 이상하죠. 누군가 큰 세력이 개입된 듯한 완전 이런 폭락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매도의 문제 단점이고 공포스러운 결과물이 아닐까. 아까 리먼 사태 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맡기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크다.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안 당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의무제로 도입하자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반등 시그널.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V자형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보다는 워렌 버핏이나 저기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저런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V자 반등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왜 항공사 막 완전히 망해가는 항공사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겠죠. 백신, 미국, 유럽의 전염성 감소, 뭐 2개월 이내 반등의 시작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볼 때는 3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5일자부터 4월 15일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자형 반등 지수가 너무 크게 폭락할지도 모른다. 매우 장기적으로 느린 반등. 이 W자형이 나오면 굉장히 힘든다. 매우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W자형은 4개월에서 6개월 각오하고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량주 위주로.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재정 문제 없는 기업들,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우량주. 감사합니다.